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구에서 시내버스 승무사원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선배 기사의 억울한 사고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버스 정장에 정상적으로 승하차를 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 이제 저쪽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고요. 기사는 승객이 자리 앞에서 손잡이 잡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승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네. 손잡이를 잡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출발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승객이 약간의 중심을 잃고 의자 기둥에 살짝 부딪히고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예. 살짝 부딪히고 다시 앉았는데요. 즉 정류장에서 내리고 타고 올라온 승객이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그럼 나 가도 되겠지? 천천히 출발했어요. 근데 살짝 중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 기둥 여기에 여기에 부딪혔어요. 여기에. 아니야. 여기에 부딪혔어요. 여기에.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올라왔어요. 보셨나요? 다시. 2분이에요, 2분. 장갑을 끼고 있네요. 장갑을 끼고, 아이쿠. 올라와서, 이때. 이 잡는 걸 보고, 기둥을 잡는 거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잡았어요. 잡고, 뭘 보면 될까요? 요거, 나무. 여기서 움직이겠죠? 여기서. 이때 출발하네, 그죠? 손잡이 잡은 걸 보고. 그러니까, 기둥을 잡았구나. 그럼 나도 가도 되겠지? 그럼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자, 이제 차는 출발했어요. 그리고 2분 보세요, 2분. 스마트폰에 소리가 있는데요. 네. 자, 그리고 차는 출발합니다. 차는 출발. 네. 조금 전에 부딪혔어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구분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왔고요. 손잡이 잡고 차 출발하고요. 이때 꽝! 기둥에 부딪혔어요. 이때. 근데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손에 동요가 있나요? 예. 네, 저분은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정상적으로 승하차를 하고 출발할 때, 승객이 기둥 손잡이 잡는 걸 보고 이제 다 출발해도 되겠지. 그리고 출발하는데 그때 중심을 잃고 요 기둥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서 잘 갔어요. 나중에 목적지에서 잘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이나 또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겠죠. 그래서 공소권이 없어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받았어요. 그런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 내래요. 벌점 10점. 이거는요, 승객이 저 장갑이 좀 미끄러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회사에 징계까지 받는데요. 왜냐하면 저 갈비뼈 부러졌으니까 기사가 잘못했으니까 기사의 잘못으로 갈비뼈 부러졌다 치료 다 해주고 그러면 보험료 왕창 높아지거든요. 당신이 안전운전하지 못해서 우리 회사에 이렇게 엄청난 불이익이 됐어. 그 징계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 운행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월급이 팍 줄어들어요. 또 어떤 데는 나가라 그러는 데도 있어요. 과연 이게 이 버스 운전자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자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버스 운전자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2%, 잘못 없다, 98%. 이거요, 그러면은, 시내버스 운행 못 하세요.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시내버스에 어떤 사람들은 금방 내릴 것 같으면 앉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안 앉아요. 저 지하철에서도요, 저 지하철에 텅텅 비어있을 때는 앉아요. 근데 사람들 좀 있고 좌석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저는 안 앉아요. 그냥 서 있어요. 서서 그냥 스마트폰 봐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특히 버스에 시내버스 저도 가끔 타거든요. 근데 배PD 나 시내버스 앉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안전을 위해서 저 안 앉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럼 무슨 얘기야? 시내버스는 목받침이 없어요, 여기. 여기서 잘못하면 목이 팍 뒤로 꺾여요. 좌석버스, 고속버스는 목받침이 있잖아요. 여기 시내버스는 목받침이 없어갖고 좀 매우 위험해요. 승합차도 가운데, 승합차들 보면 가운데 통로 있어요. 통로에다 이렇게 접어놨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건 목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절대 못 앉게 해요. 목받침이 없으면 목이 뒤로 꺾여요. 그래서 시내버스 탔을 때 어떤 분들은, 뭐 한정거장인데, 그래서 기둥 붙잡고 서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저처럼, 좀 시내버스 좀 불안한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고 나서 목을 다치는 분들 봤거든요. 목받침이 없는데 있다가 목 꺾여갖고, 그래서 사지마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별의별 소송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타서 기둥 잡았으면은 출발할 수 있죠. 이게 좌석버스도 아닌데 모두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올라왔어요. 자, 지금 올라와서, 자, 이거 붙잡았잖아요. 붙잡았으면 그다음부터도 한 칸 한 칸 붙잡고 가겠죠. 이걸 붙잡을 정도면은 다음도 붙잡으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때 출발하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분의 동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출발할 때 보세요. 예. 흔들림이 없어요. 무슨 침대야? 그 시몬스 침대인가? 네, 시몬스 침대. 예, 흔들림 없는. 그렇게 부드럽게 가는데 이게 급출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승무사원의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 내라고 그랬다는데요. 범칙금 부과되었나요? 아직 부과되지 않고 말로만 그러면은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범칙금 부과됐대요. 내셨나요? 다행히 아직 안 내셨어요. 내면 끝입니다. 범칙금 내면 끝이에요. 네, 행정소송 그런 거 없어요. 범칙금 내면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억울하면 범칙금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범칙금 내는 기간이 열흘, 그리고 다시 20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에 보내줘요. 즉결해서 꼭 무죄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한문철 TV에 버스 승무사원분들이 즉결심판 가서 무죄 받은 판결들이 한 10개는 있을 거예요. 한문철 TV에서 버스 즉결심판을 찾아보세요.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거 보고 어떻게 즉결심판에 대응해야 될지. 또 하나의 무죄 판결이, 저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왜? 무죄 판결 나올 거니까요. 만약에 무죄 안 나오고 유죄가 나오거나 또는 즉결 기각되거나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때 무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여태까지 이런 사건 다 무죄 나왔어요. 이번도 무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요. 네, 어린이들이나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타시면은 그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은 체격이 요즘은 커서요. 어린이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타시면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이제 어린이들이 양보해 드리죠. 그랬을 때 어린이들은 서 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 있을 때는 잡아야 돼요. 요 기둥을 잡거나
또는 의자에도 이렇게 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에도 이렇게. 예. 이렇게 요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냥 몸으로 지탱하면서 두 손으로 스마트폰 보다가는 휘청거릴 수 있어요. 예. 나는 똑바로 가더라도 갑자기 어떤 차가 팍 중앙선 침범에 들어오면 그때 급제동할 수도 있잖아요. 버스는 정상적으로 신호 따라 가는데 어떤 차 갑자기 신호 위반하면 급제동할 수 있잖아요. 버스 잘못 하나도 없죠. 급제동하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버스가 난폭운전하지 않더라도 버스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휘청할 수도 있으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을까요? 배 PD. 이 안에 있을까요? 없어. 그거는 2편에 나옵니다. 2편. 2편 지금 제가 다 써놨어요. 네. 그건 2편에 나옵니다. 이 어린이 교통안전. 이거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아니라 이거는 어른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도 같이 보시면. 네. 재밌습니다. 꼭 무죄 받아오세요. 꼭이요.